군소음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민이 직접 소송을 걸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의 길이 열린 셈인데 보상은 적고 각종 규제는 더 많아져 악법이라는 반발 여론이 높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이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도내 모든 학생의 가정에 직접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날 동료들과 함께 친목 모임에 참석했던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한목 보일러가 설치된 황토방에서 따로 자다가 변을 당했는데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O2 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태백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태백시가 법적 효력 없는 확약서로 기부금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부대가 유독 많은 강원도에선 주민이 겪는 피해가 한둘이 아닙니다. 소음 피해가 대표적인데 군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군소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반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피해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규제만 한무더기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탄 굉음이 산 능선을 휘감아 울려 퍼집니다. 철원과 포천 지역 경계에 있는 군 사격장 앞. 소음 피해를 겪는 인근 주민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미군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막아섭니다. 이처럼 철원 지역 군소음 피해 마을만 11곳에 달하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민사 소송을 벌여가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포를 쏘면은 소리만 얘기해요, 소리. 응? 쉽게 하면 그 소음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음뿐이 아니에요, 피해는. 이 주변 사람들 사람이 살질 못한다고 먼지 때문에. 오는 11월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군소음법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소음법은 사격장 소음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피해 주민 1명당 많게는 월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역별로 주택이나 의료,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엄격히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철원군이 점점 더 황폐해지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법을 수용할 수가 없다. 철원과 횡성, 원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도 자칫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쯤 현장 소음도 측정에 나설 계획인데 벌써부터 피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군소음법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 급식도 석 달 가까이 중단됐었는데요. 강원도와 교육청은 각 시군과 함께 판로가 막힌 업체들을 돕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키웠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당근과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농산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지역 농가 30여 곳에서 출하된 친환경 작물들입니다. 영양사가 참여한 학교급식 지원 협의체가 작물을 엄선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5만 5천 원 상당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7만여 명의 집에 배송됩니다. 이게 싱싱한 거 바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저녁에 뭐 해서 골고루 해서 먹고 뭐 하면 좋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각 시군과 함께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돼 사용되지 않은 학교 급식 예산 9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생산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부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각 가정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받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를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이 판로를 개척해주고. 농산물 꾸러미는 춘천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도내 각 시군 모든 가정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인천 계양구 20번 확진자가 지난 25일과 26일 강릉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직원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5일 오후 자가용으로 강릉에 도착해 이틀 동안 편의점과 커피숍, 횟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강릉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끝냈으며 동선 일부를 공개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를 빠르게 가려내 검사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72만 6,765가구 가운데 65만 5,266가구가 신청 지급받아 전체 예산 4,330억 원 가운데 93.6%인 4,054억 8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39만 3,902가구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11만 2천 가구, 선불카드 3만 4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춘천의 한 주택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번 날 동료 부모님 집에 함께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소양호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중의 한 조립식 주택. 오늘 오전 8시 18분쯤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천소방서 구조대 소속 42살 권모 소방위와 45살 김모 소방장입니다. 어제 비번인 동료 6명과 함께 일행 중 1명의 부모 집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소방관 2명은 본 건물 밑에 있는 저 파란 지붕의 간이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방에는 화목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밤 화목 보일러가 가동됐던 점을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다른 건물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숨진 동료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2평 정도 온돌방이고요. 벽은 황토하고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에서 자서 주무신 분만 단소로 된 거고 나머지 6분은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바로 주무신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강원랜드가 오트리조트에 지원한 150억 원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태백 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6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의 90%를 태백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인데 태백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수년째 지속된 회생 자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백 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62억 3,600만 원에서 90%는 태백 씨가, 10%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월지원이 냈던 조정안과 같은 결과입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판부에 존중합니다. 참 이사님들 고생하셨고 태백 씨가 좀 이사님들 부담을 안 가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며 태백 씨가 작성한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백 씨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백 씨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확약서를 근거로 강원랜드 전 이사진에게 자금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인데 태백 씨의 책임을 크게 인정한 겁니다. 태백 씨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을 저는 사실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항소를 할지
그래서 뭐 수용을 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O2 리조트에 150억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책임 소재를 놓고 태백시와 전 이사진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에게 검찰이 미성년자 일반 범죄 중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슬픈 고양이 20살 유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 들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8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64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금융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인출한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을 골라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G1 기획보도 Yes or No. 지난주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모든 시민의 동선을 기록 저장하는 QR코드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봤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대부분 일치했던 걸까요? 찬반 양측의 의견이 분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G1 자체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최대한 일상에 빨리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같은 시국에 나오려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물쩡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잡아놓는 게 좋다고. 소수였지만 반대 측 의견도 분명했습니다. G1 카카오톡으로 의견 주신 인명홍님은 미리 동선을 파악하는 건 개인에게 부담일 수 있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유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를 그렇게 일일이 통제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공산국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Yes or No는 정답을 내기보다는 공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즘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경관 조형물입니다. 도시미관에 좋다는 의견과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반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내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변동률 5.95%보다 낮은 4.7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양군이 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영월군 6.47%, 화천군 6.2%, 강릉시 6.16% 순이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춘천시 조양동 명동 입구로 지난해보다 29만 원 올라 제곱미터당 1,930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땅은 삼척시 원덕읍 2002мя로 제곱미터당 166원이었습니다.
춘천시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시민 주도 도시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오늘 옛 캠페이지 부지에서 생명살림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사업과 기후위기 극복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시 후에는 참석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식물, 케나프 씨앗 만여 개를 파종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강릉시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거점도시 육성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도시관광 브랜드 구축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과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강릉 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은 수도권이나 제주에 치우친 관광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 새로운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 흥원면과 지역 대학을 연결하는 150만 제곱미터의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타운은 흥업마을과 캠퍼스를 잇따를 비전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와 공유 자전거 등 8개 대책이 추진되며 1단계로는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2단계 사업에 추가 선정되면 40억 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양양 종합 여객 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하고 양양읍 송암리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여객 터미널 신축과 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13,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양양 종합 여객 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8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곳곳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통해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 4년간 강원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춘천 등 도내 17개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를 엽니다. 강원도와 농협강원지역본부는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 한우와 강원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과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20곳에서 강원도 축산물 브랜드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복지시설을 돌며 실시간 원격 판독으로 결핵발병 유무를 진단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후원하는 2020 국가산업 대상에서 2년 연속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와 함께 필름인 강릉 2020 특별 상영회를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개최합니다. 상영장은 2018년 이후 강릉에서 완성된 영화 15편으로 무료 관람 가능하며 상영료는 상영작의 감독과 스태프 중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양구군이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2020년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축산 악취 저감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된 양구군은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남면 창리 양돈 농가의 악취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면 창리 양돈 농가의 악취는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속초 종합중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 부주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전기와 소방시설 정비에 투입해 더욱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